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올 자리인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미분양 난 그런 분들, 관계자분들은 속 타고 있다. 빈 상가들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15억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9억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백오 신도시 아시죠? 거기 요즘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공실률이 엄청나다던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백오 신도시, 유령상가 아니면 정말 막 무덤이다, 막 폭탄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백오 신도시를 좀 면밀히 봐야 돼요. 백오 신도시를 크게 두 단계로 좀 나눠보면 위쪽은 백오 신도시는 위아래로 길게 생겼는데요. 위쪽은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아파트들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정주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백오 신도시는 현재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가면 뭐 공사 중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빈 땅이에요. 거기가 단일 구역으로서는 제일 큰 땅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들어올 자리인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9%는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병원들이 들어오려다가 제2, 제3 캠퍼스를 하려다가 취소된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99%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흥시장의 올해 목표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공사를 시작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대 병원, 서울대가 들어와야지 사람들도 많아지고 상권도 활성화될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 건물주분들, 뭐 또 미분양 난 그런 분들, 관계자분들은 속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꼭 백오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위례, 다른 데 다 비슷해요. 대형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생각보다 사람에 비해서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계획 도시라고 하는데요. 도시들을 이제 계획할 때 정부나 뭐 도 차원에서 계획할 때 예전에는 상가 비율을 한 2에서 5% 사이로 잡았다면 지금은 5에서 10% 이상 잡는 데들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상가 땅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하나는 예전엔 아파트에 단지 상가가 그냥 단출했습니다.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상가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주상복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너무 많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비쌉니다. 비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층 한 10평 기준으로 빈 상가들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건물주들의 수지 타산이 맞는 분양가예요. 이 말은 10평 기준으로 한 7억에서 8억 이상의 분양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자영업자지만 한 달에 300에서 400 월세를 낸다. 개인 자영 영세업자가 이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백오 신도시의 상가들을 보면 위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에서 10년 차 단지의 상가들은 그나마 많이 차 있는데 서울대병원 근처의 상가들이 좀 공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는 원래 건물주들이 비싸게 월세를 내놨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월세가 공실로 있는 만큼 월세가 점점 싸게 건물주분들이 싸게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렌털 풀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뭐 임차인분들이 우리 맨 처음에 상가 장사를 시작해서 영업 시작해서 자리도 잡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돈을 못 버니까 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렌털 프리라고 합니다. 렌털 프리가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시 많아지면 1년짜리, 2년짜리 상당히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에 현실은 렌털 프리 기간도 상당히 길고 생각보다 월세가 예전보다 상당히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상가 투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금리가 지금 아마 거기 분양 받을 때보다 한참 올라갔을 겁니다. 상가는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분양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억에서 8억 정도 분양가, 그 이상 분양가는 월세를 못해도 300 이상은 받아야 어느 정도 그나마 수익이 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좀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서울대병원이 빨리 착공해서 한 3년 뒤에나 지어지겠지만 그때까지 잘 버티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임차인이라면 저 월세를 내고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가들이 월세가 비싼 데가 있고 좀 싼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짜장면을 합니다. 커피숍을 합니다. 이 비싼 데에서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내가 월세를 300만 원 내고 인건비 500만 원 내고 해서 내 손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임차인의 입장에서 반대로 저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좀 뛰어들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앵커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프랜차이즈나 어떤 대형 이름값 있는 그 점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포들을 좀 비싸게 또는 아무튼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야 저런 거 스타벅스 들어온대 좋잖아요. 올리브영 들어온대 좋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따져보면 어떤 데는 그 임차인, 그 프랜차이즈한테 2년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라는 조건으로 내준 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정말 허울 좋은 이건 건물주긴 건물주인데 빚쟁이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월세를 안 받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 2년 뒤에 그 임차인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겠죠, 뭐. 네. 네,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줬어요. 요즘 인천은 어떤가요? 그런 상황이?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라고 별 수 없다. 네. 송도는 인천에서 상당히 특이한 위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송도는 인천이 아니다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천의 부동산 투자로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보면 다른 데 다 오른 다음에 인천이 올라요. 그래서 인천이 좀 이제 재미 좀 보겠다 싶으면 규제로 묶입니다. 네. 그런 게 늘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송도는 거기서 조금 더 특이한 게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네. 남들 올 때 먼저 또 오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시설들, 또 대학교, 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어치를 하는 그런 동네다. 하지만 최근 2년 정도 이어지는 하락장은 피할 수 없었다. 네. 그게 이제 송도의 전반적인 분위기고요. 제가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인천대 입구역에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네. 그러니까 송도는 더샵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부터 여기를 개발할 때부터 그 회사와 많이 투자 유치를 하면서 많이 내가 아파트 짓고 많이 발전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샵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인천대 입구역 쪽에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한 15억 정도까지 갔다가요. 저는 이제 84 타입 위주로 15억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9억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반값이었죠. 네, 그러니까 9억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한 11억 원 선. 네. 그런데 지금 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어떨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많이 보신 데가 더샵 센트럴파크. 네. 테크노파크 쪽에 테크노파크역에 더샵 센트럴파크. 여기가 아마 상당히 큰 대단지인데요. 여기는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11억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진 가격은 6자리가 보였어요. 7억 아래. 네.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거의 한 반값에 조금 못 미치게 40% 정도 폭락했다가
최근 거래가를 보니까 최근 8억, 8억 2천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래도 많이 올랐다. 조금 그래도 회복, 네. 중이다. 네. 회복 중이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23년 1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또 의외로 장이 괜찮아서,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맘때부터 불씨가 조금씩 타올라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6억에서 뭐 8억 이 정도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또 착각을 했습니다. 매도인분들이 맨 처음에 7억에 내놨다가 올라가는 거 같네. 7억 5천으로 올렸다가 8억에 올렸다가 이제 거기서 끝. 네, 그래서 맨 처음에 7억에 올렸다가 8억까지 올리신 분들은 지금은 못 팔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그분들은 다시 처음에 불렀던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